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융과 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찾아가는 금융보험 특강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것을 S&P에서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3개국 중에 77위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나 가봉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보험연수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국민에게 찾아가서 금융보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맹승민입니다. 보험연수원의 연구위원이고요. 국제무역학 박사, 경영학 석사, 상담심리학 석사 이런 공부를 했고 학부에서는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금융보험 회사에서 14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를 했었는데요. 금융보험 컨설턴트 양성, 그리고 금융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터, 금융보험 상품 개발 팀장 이런 역할들을 했고 이어서 금융보험 교육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은 ICM이라는 주제인데요. 인슈어런스 컨설팅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40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금융보험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윤리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거 없이는 행복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필요 조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빈곤, 파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렵겠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걸 재무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복해지기는 어렵겠죠. 이런 문제들을 미리 잘 대비하는 것을 위험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재무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그리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무관리의 구체적인 수단은 투자와 저축이 있겠고요. 위험관리의 구체적인 수단은 보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저축,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영상으로 앞으로 만나 뵙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재무관리 파트에서 먼저 재무관리란 무엇인가? 이 재무관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수입과 소득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정말 현명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재무관리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 속에서는 금리와 기대수명 그리고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인생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재무관리를 하는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의 구체적 사례, 나의 포트폴리오 작성해보기 이런 내용으로 재무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펀드 투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재무관리, 즉 나의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에 펀드 투자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펀드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요즘 실제 펀드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는 그런 소비자들, 그런 국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서 먼저 펀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잘못 투자를 해서 많은 손실을 겪고 있는 그
그 라임 자산운용의 라임 사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펀드란 무엇인가? 펀드 투자를 할 때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펀드 투자의 첫걸음, 그리고 좋은 펀드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알아보고요. 구체적으로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의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 가서 우리의 자산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추천하는 상품들 속에 파생상품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파생상품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2030 세대가 겁없는 베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고요. 선물 투자가 무엇인가, 또 선물 투자의 예시, 그다음에 파생상품의 중요한 요소인 또 옵션 투자, 그 개념을 알아보고 이어서 콜옵션, 풋옵션 투자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DLF 사태를 통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잘못 투자를 해서 원금을 크게 손실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LF 사태. 그리고 이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금융상품 속에 채권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이해하고 채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채권 투자의 사례를 들어서 실제 채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재무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위험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처음부터 새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사실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위험도도 상당히 많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개념, 주식시장 이해, 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 주식투자 전략, 그리고 주식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재무관리 주제인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의 개념, ETF 수익률, ETF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즘 그 ETF가 많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융투자 리스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금융투자의 기본 원칙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투자 패인들이라고 좀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해보니까 경험상 이런 건 조심해야겠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패인들이 당부하는 명심과 조심이라는 주제로 금융투자 리스크를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죠.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데 실제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비교할 때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는지 이런 거 알기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수시 입출금 통장, 목돈 통장, 그리고 드물지만 재밌는 개념이 있습니다. ELD 통장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가입하는 주택 청약 통장,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서의 절세 통장, 신탁 통장, 그리고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인데요.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열 번째로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대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대출 받는 게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품, 불법 대출 광고, 그리고 다양한 대출 상품과 주관 기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무관리고요. 이어서 위험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에 크게 두 가지, 재무관리와 위험관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어떠한 위험들이 있고 이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현명한
그런 경제 생활을 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비된 제도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천만 대가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 3,400만 명이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보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보험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보험의 기원, 우리나라의 보험, 보험의 역할, 그리고 보험의 3층 보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보험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아주 기본적인 보험 용어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용한 보험 상식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의 이해를 한다고 해서 보험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위험과 맞춤 보험을 알아보고 또 보험 담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험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할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10가지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태아보험 아마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치매 간병보험 요즘은 젊은 치매도 많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은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명한 금융보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는데요. 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비교를 해드리겠고요. 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느 사이트를 가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응대를 잘못했을 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의 5번째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보험회사 불이익 원칙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인식을 해보고 또 유용한 연락처 우리가 금융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연락해 볼 수 있는 그런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영상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흥미가 있으실지요? 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펀드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재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금융상품 그중에 요즘 펀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펀드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